안녕하십니까, 랜디공입니다. 이번 시간은 파커사의 매뉴얼 튜브 밴드 4분의 1인치 OD 튜브용 반경 16분의 9인치 제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16분의 9인치로 되어 있고 4분의 1인치 OD로 되어 있습니다. 이론적인 부분에 대한 한글 설명 자료는 제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럼 제품의 외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명칭이 세질락 제품과 좀 다릅니다. 세질락사의 16분의 9인치 제품과 전체적인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전체적인 크기가 좀 작습니다. 핸들 길이도 그렇고 여러가지 모양들이 있죠. 자, 우선에 반경에서 블록까지의 거리가 37mm 정도 됩니다. 약 37mm 정도 나오죠. 세질락 제품은 얼마였죠? 저희 경우는 44mm 정도 됐던 걸로 기록이 나옵니다. 조금 더 짧게 돼 있죠. 그래서 명칭을 보면은 매뉴얼에 보면 시브 핸들, 그 다음에 슬라이더 블록 핸들, 튜브 클램프, 레이더스 블락, 슬라이더 블락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. 세질락사의 바이스 클램프 블럭이란 부분은 없습니다. 따로 명칭이 없고, 그렇지만 바이스에 물릴 수는 있겠죠. 로고가 있는 이 부분을 바이스에 물리고 작업을 하시면은 이 긴 핸들 쪽은 고정이 되고 작업하기가 좀 수월할 것 같아요. 몇 가지 다른 점이 보입니다. 첫째, 사이드 블럭 부분입니다. 롤러가 없고 이게 홈이 파져 있어요. 이 제품 방금 제가 새 제품을 꺼내 가지고 여기다 윤활유를 약간 도포를 한 다음에 닦았습니다. 그 다음에 한번 테스트를 미리 해본다고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한번 더 해본다고 해서 이렇게 이제 걸려 있는 상황이고요. 홈만 파져 있어요. 그 다음에 튜브의 최소 직선 길이 표시가 없습니다. 보이십니까? 세질락에는 이렇게 마크가 되어 있었죠. 이 부분 마크가 되어 있었는데 이 제품에는 없다는 겁니다. 이제 그러면은 이 튜브의 최소 직선 길이를 확보하려면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. 그 다음에 튜브 클램프 부분에 이제 홈이 파져 있습니다. 확인이 되시나요? 이 부분요. 세질락에는 없었죠. 요렇게 약간 홈이 파져 있습니다. 이게 아마 정확하게 잡도록 이렇게 디자인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. 그 다음에 레이더스 블락의 뒤편입니다. 여기도 눈금이 되어 있어요. 각도가 있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. 밴딩 작업을 하다 보면 이 뭐 앞쪽을 보고 이렇게 하지 뒤쪽을 굳이 볼 필요가 있습니까? 그래서 좀 이거는 뭐 디자인을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한 그런 걸로 보이는데 나중에라도 그 뜻을 알게 되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. 다섯째, 핸들 및 핸들 블록 부분들이 다 주조품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요. 주조품이라는 게 주물을 부어서 만든 그 형태로 한다는 거죠. 주조품은 취성이 있습니다. 충격을 주면은 깨집니다. 그래서 보관이나 사용 시 이렇게 그냥 바닥에 툭 던지고 이렇게 하시면은 이 부분들이 핸들이 깨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자, 그럼 비교를 위해서 동일 반경의 도면으로 제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우리 지난번에 한 똑같은 도면이죠. 왼쪽 도면입니다. P1, P2, P3를 동일하게 마킹하였습니다. 지난번에 세질락 제품은 128mm로 했죠. 왜 그렇게 했습니까? 이 롤러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조금 길이를 더 여유있게 줍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죠. 근데 오늘은 36mm 해서 여기도 36, 여기도 36에서 119mm로 마킹을 했습니다. 자, 한번 보시죠. 맞습니까? 이 슬라이더 블락에 영향이 미쳐지는지 안 미쳐지는지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. 파카 매뉴얼 상에는 한번 밴딩을 한 후에 그 다음에 다시 또
저기 중심선에서 중심선까지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무시하고 스질락처럼 바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일괄 작업이 되는지 확인을 바로 하고, 만약에 된다 그러면 굳이 현장에서 다시 중심선에서 중심선까지 길이를 확보할 필요가 없는 거죠, 마킹을. 자, 여기도 비슷하게 이렇게 올 것 같아요. 일단 이렇게 살짝 걸어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. 이게 90도 그 정도 왔죠. 제로 포인트가 맞았고 90도 이렇게 맞습니다. 근데 튜브 클램프 이 부분을 보시면은 제대로 안 걸려져 있죠. 힘을 줘 가지고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. 아이고, 이 새 제품이라 그런지 딸깍 소리가 났습니다. 그러면 정확하게 다 잡히게 되겠다 이 말이죠. 자, 90도까지 왔습니다. 마킹을 다 확인하셨죠. 자, 밴딩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스질락 제품보다는 조금 더 힘이 드네요. 롤러가 없다는 거, 그게 아마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. 부드럽지가 않아요. 자, 이렇게 빼고 다시 또 했을 때 조금 빡빡한 느낌이 듭니다. 근데 뭐 이 정도는 감내할 정도의 수준이 되는 것 같아요. 자,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. 새 제품이 돼서 이게 클램프가 잘 안 됩니다. 풀기 위해서 제가 스질락 리머로 클램프 부분을 살짝 쳤습니다. 이 사용을 하다 보면 좀 공차가 생겨서 조금 부드럽게 되겠죠. 거의 비슷하게 됐다고 보고요. 자, 그 다음에 다시 이 부분을 90도 부근에 다시 올리겠습니다. 거의 90도 부근에 왔습니다. 이게 약간의 공차는 발생할 수 있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죠. 자, 요것도 이제 위치를 제대로 잡고 평행이 된다 생각하는 상황에서 보시겠습니다. 요 홈하고 일직선이 돼도 상관이 없죠. 자, 제가 볼 때는 제대로 된 것 같습니다. 다시 이거 클램프를 잡아야 되니까 다시 또 딱 소리가 났습니다. 제대로 홈 부분에 다 장착이 됐죠. 자, 제로 포인트 맞추고 90도 부근에 왔습니다. 방향도 맞고요.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. (90도까지) 왔는데도 이 부분은 90도까지 되어 있고, 원래 포인트가 119mm로 아까 우리가 책정을 했죠. 근데도 여기 슬라이더 블록에 그만큼 영향을 안 붙이니 롤러가 없으니까 좀 빡빡하긴 해도 그까지 위치는 옵니다. 그죠? 자, 이렇게 작업이 다 되었다 생각하고 다시 풀어봅니다. 이번에는 조금 수월합니다. 몇 번 연습을 했더니 공차가 좀 생긴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해서 실제 원하는 대로 작업이 되었는지, 이거는 아까 119mm를 했으니까 정확하게 작업이 된 걸로 보입니다. 자, 그럼 스질락 튜브 피팅하고 밴딩기에다가 장착을 했을 때 제대로 되는지 양쪽 다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. 여기도 맞습니다. 반경이 동일하니까 당연히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검정은 필요하니까요. 자,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. 파카사 제품에도 다시 한번 장착을 해 보겠습니다. 여기도 제대로 장착이 돼요. 그러면 사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는 거죠. 다시 이것도 시범이니까 이건 안 하겠습니다. 손이 아프네요, 아직까지. 자, 그 다음에 이 제품을 가지고 방금 작업한 걸 가지고 지난번처럼 검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. 다시 프론트 패를 빼 가지고 여기다 넣어 볼게요. 스무스하게 잘 통과가 됩니다. 그러면은 파카사 제품도 사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는 거죠. 요건 제가 나중에 표시를 해 놓겠습니다. 파크라고. 지금 해 놓을게요.
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사용하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. 차이점이 있다면은 요 부분보다 이 밴드 레이더스가 아까보다는 조금 긁힌 부분이 표시나죠. 조금 더 밴딩 하는데 힘이 조금 더 든다, 그 정도 생각이고, 그 다음에 요 부분이 아직 길이 덜 나서 조금 더 부드럽지 않다, 그 정도 수준이고, 밴딩하고 이런 데는 크게 문제가 없고, 스즈락 제품 매뉴얼에 있는 것처럼 일괄 마킹하고 일괄 밴딩을 하는데도 지장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. 자,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피톡사의 제품 16분의 9인치 이 제품에 대해서 스즈락 제품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 제품은 카피를 한 제품이니까, 스즈락 제품을 카피를 한 제품이니까 동일한 그런 반경이나 작업 효과가 나와야 되겠죠.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